먼저 집회 관련 공지부터 하겠습니다. 9월 7일 반중 콘서트는 태풍 때문에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9월 7일날 저희가 집회를 안 합니다. 안 하게 된 이유는 단순한 기상 변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비가 올 수도 있고 태풍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날씨가 맑을 수도 있어요. 요즘 기상 예보 잘 틀리니까. 다만 이번에 저희가 그 집회를 안 하게 된 이유는 안전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에요. 왜 안전이 중요하느냐? 그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반중 집회가 점점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처음에 한 3,000명, 5,000명, 그다음 한 7,000명 가까이 됐어요. 이제 이번에 9월 7일 하면 분명히 10,000명 가까이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저희 집회가 점점 숫자가 커지니까 저희 반중 집회를 막으려고 하는 사람은 좌우에 다 있습니다. 왜냐? 이거 친중이라는 문제 때문이에요. 친중. 여러분 그거 느끼셨습니까? 제가 반중 집회를 한다고 오프라인으로 나오는 순간서부터 저를 공격하는 우파, 그 소위 우파라고 하는 유튜버들이 갑자기 두세 배 늘었다는 사실. 많이 늘었어요. 갑자기 더 늘었습니다. 그 숫자가. 왜냐? 저희가 이제 인터넷상이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하는 반중 집회는요. 그러니까 반중에 관련된 그런 메시지는 그냥 유튜브 채널을 폭파시키면 돼요. 근데 오프라인에 나와서 하는 반중 집회는요. 폭파시킬 수가 없잖아. 뭐 집회하는 사람들 폭탄을 던질 수도 없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숫자가 증가하는 걸 막을 수가 없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요거를 지금 방해하기 위해서 그 폭력 행위를 아니면 폭력적인 어떤 일을 하는 그러한 뿌락치들이 개입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제가 생각을 하게 됐냐면 얘네들이 하는 방식이 전형적인 중국 애들, 그 공산당 애들이 쓰는 방식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 신세기 TV 유튜브에 가서 신세기 TV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오늘 9월 2일이지. 오늘 9월 2일자에 올라온 그 새로운 영상이 있는데 제목이 화염병 던지던 남성 허리춤에 있던 충격적 물건이라는 그러한 제목의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의 내용이 뭐냐? 홍콩에서 평화적인 그러한 민주화 시위가 있는데 이 민주화 시위를 지금 진압해야 되거든요. 그 숫자가 막 300만 명까지 증가하고 점점 숫자가 늘어나니까 중국 공산당이 이거를 제압을 해야 되는데 제압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평화 시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1년에 그 사람들을 모아서 그 홍콩 그 시위대로 분장을 한 다음에 얘네들이 홍콩 경찰한테 화염병을 던지다든가 폭력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명분으로 해서 홍콩 시위대가 뭐 시위를 장기간 하면서 자신들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자 뭐 어떻게 뭐 감정이 격화돼서 홍콩 경찰들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폭력 시위대로 지금 포장을 해서 지금 진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영상에 잡힌 그 폭력을 썼던 홍콩 시위대를 보니까 이게 홍콩 시위대가 아니라 경찰이거나 혹은 중국 본토에서 내려온 인민해방군으로 보이는 거예요. 얘네들이 위장해서 한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지금 이거와 비슷한 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 주에 저번 주에 그 안정환 대표가 청와대에서 그 집회를 했거든요. 조국 비판하는 그 집회에 제가 잠깐 참여했다가 연락을 받고 동화면세점으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 날. 왜 그러냐면은 그 저번 주 토요일은 저희가 집회를 하는 날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일파만파 쪽에서는 집회를 했었죠. 그랬는데 그 집회하는 장소에 일단의 그 좌파 시위대 무리들이 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도발을 했답니다. 그래서 약간 그 패싸움 비슷하게 약간 좀 말썽이 있었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보관까지 막 그쪽 그 좌파 시위대들이 막 주먹질을 하고 때리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그런 위협적인 행동을 했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저번 주 토요일 날 반중 집회를 했잖아요. 분명히 문제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저희가 하는 이러한 이 콘서트를 지금 극우적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진 그 어떤 그 과격한 집단들이 지금 특정 민족이라든가 인종을 향해 혐오 발언 그 다음에 어떤 혐오성 이벤트를 하는 걸로 포장을 해갖고 지금 제재를 하려고 하는 지금 시도가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태풍이 와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막 그런 거친 상황에서 강행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다가는 우리가 경찰들이 우리에 대해서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해서 어떤 문제라도 발생한다면 그 큰 어떤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걔들은 지금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번에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그 홍콩에도 갔었고 한국에서도 좀 홍콩 민주화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번 주 토요일 날 한 30명 정도가 4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그 이태원 아니 용산역 쪽이었던 것 같아요. 용산역 쪽에서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집회를 할 때 그 중국인들이 와서 방해를 했습니다. 방해를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마스크 팩맨님이 그 문자를 이렇게 써서 보내줬는데 국익 티셔츠를 조선족 간첩이 입고 홍콩 용산 시위에 나타났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한국 언론에 인터뷰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가해 홍콩인들이 공포에 휩싸였고 수적 천석 반중 집회와 홍콩 시위대의 커넥션, 홍콩인 추적에 나서는 듯 해가지고 우리가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고 한국에서 하는 유일한 반중 집회 아닙니까? 나머지 사람들 한다고 하지만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소규모로. 우리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해서 거대하게 조직적으로 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기적으로. 그런데 이러한 우리 한국의 반중 콘서트 시위대와 홍콩의 그러한 시위대가 서로 협업을 한다든가 결합이 되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하고 감시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일을 하면서 일반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판매하는 국익 늑대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입고 그리고서 이런 홍콩 시위대에게 그 테러라든가 위협을 가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렇게 그 늑대 그림이라고 상징을 해서 우리가 집회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반중 집회를 하고 홍콩을 지지하는 시위대인데 얘네들이 여론 조작을 해서 저희가 친중의 홍콩 시위를 반대하는 그러한 시위대로 지금 이미지를 바꾸려고 공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런 것은 사이버 사회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반중을 그렇게 외치고 반중 집회, 반중 강의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갑자기 저쪽 그 친중 우파 유튜버 매체들이 저를 친중파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중파라고. 그러면서 뭔가 지금 음해를 하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제가 반중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인신공격성 그런 공격을 했다가 그게 도저히 먹히지 않으니까 이제는 노선을 바꿔가지고 그냥 제가 친중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김정민 박사가 하는 이런 반중 집회는 사실은 친중을 하는 고도의 전략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막 또 말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걸 보면 지금 중국 애들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공조가 잘 맞는다는 느낌을 씌울 수가 없어요. 왜? 비슷한 시기에 같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는 늘 그 반중 집회 오신 분들은 절대로 폭력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죠? 늘 얘기하죠? 그건 저들이 원하는 바고 저들은 그렇게 해서 저희의 반중 집회를 못하게 하려는 거니까 절대 거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치면은 맞으십시오. 네.